예, 장이 좀 답답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돌파구를 또 찾아봐야죠.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옵션 만기일, 다음 주에 미국 FOMC. 그런 가운데 주가는 눌리고 있고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수단에 대한 1차 지지 라인은 코스피 기준 2,950 정도로 제시드립니다. 네. 과거 주가 상승기의 고점에서 이제 조정기로 접어들 때, 그러니까 단순 조정기, 그러니까 상승기가 유지되는 측면에서 조정기를 받을 때 고점 대비 극단적으로 빠지면 한 9에서 10% 정도 빠진다 봤을 때 최근에 고점 대비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 기준 약 2,95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계산이 되고요. 극단적인 수준에서 더 빠지게 되면 2,800 정도까지도 열려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2,950포인트 정도까지 오늘 정도 갔다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면 일단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1차 구간이고요. 만약에 거래 대금이 더 동반되면서 2,950을 깬다고 하면 결국 2,800 언저리도 사실은 좀 열어놔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대외 악재보다는 지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관련된 이슈라든지 지금 3월 중순 FOMC 이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은 좀 블랙아웃,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기술주들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이제 시장은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시장의 스타일 로테이션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요. 전통 산업들, 특히 지금 국채 금리에 따른 금융주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건설, 철강,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주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통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철강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그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철강주들이 약 주간 20% 정도 급등하면서 포스코를 동반한 동국제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강주들이 최근에 2월부터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국내도 했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관련된 통신주들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지금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에릭슨의 노키아라든지 버라이즌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때 최근에 국내 통신주들도 굉장히 지금은 자리가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올해 실적 대비 지금 PER 같은 경우도 너무 싸고요. 저퍼주로도 이야기 충분히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평균 16% 이상, 일부 종목은 약 20% 정도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통신주이기 때문에 실적단 대비해서는 지금 작년 연간 주가가 1,460에서 지금 3,200포인트 올라올 때까지 통신주는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가격 구간이다 해서는 통신주도 지금 업종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단기적으로도 주목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올해 영업이익단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순이익 기준 올해 코스피 순이익이 131조 정도 수준에서 지금 140조 원대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이 끌고 있고 화학이라든지 이쪽도 운송, 마찬가지로 다 끌고 있는데요. 어쨌든 실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빠질 수는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빠진다면 실적이 좋은 섹터, 반도체, 화학, 자동차 이쪽은 결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스타일의 변화 때문에 로테이션이 결국은 가치중 중심, 그러니까 경기 민감 가치로 간다는 점에서는 고퍼주보다는 저퍼주들의 매력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 부분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좀 쏟아져 내릴 수 있는 모멘텀이 왔을 때는 다시 고퍼주의 움직임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1.6 정도에서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보고는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숏 포지션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포 금리, 그러니까 국채를 갖다가 빌리기 위해서 지금은 예전에는 이자를 줘야 되지만 미국 시장에서 이자를 받아가면서 채권을 빌려오는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모멘텀이 변화됐을 때 국채 금리가 반락, 그러니까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포지션상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략 이제 3,000에서 3,200의 횡보권에서 이제 3,000을 좀 위협받고 있는 내주는 선이기 때문에 또 아래로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 비중 축소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대략 지금 선에서 하단을 좀 저지해 줄 걸로 보시는 거네요, 차장님은? 네,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약 10% 정도 전일 빠지면서 빠진 상황이고요. 상승장에서 고점 대비 약 9에서 10% 정도 조정을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받았을 때는 대부분 다 바닥권 형성하고 리바운딩이 나왔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예. 3월 중순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터라든지 그다음에 YCC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이슈가 제기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FOMC가 그냥 기본적인 이슈만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뭔가가 계속적으로 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상당히 좀 금리 부분을 좀 더 즐기는 부분으로 오히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도 용인하겠다는 입장이 더군다나 클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말씀드렸던 일부 지금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금리 상승에 대해서 좀 재밌게 이제는 좀 주목을 호기심을 끌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시기가 좀 왔다는 점에서는 네. 국채 금리의 급등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고요. 1.6이나 1.7 정도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기대 인플레가 2%대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기대 인플레보다 성장률이 낮으니까 주가가 그 성장주가 이제 하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국채 금리가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대 인플레보다 오히려 역전되는 형상.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대 인플레보다 높아지는 역전되는 형상이 나타나면 결국은 성장률이 기대 인플레를 앞서는 상황.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강세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략 세웠고요. 키워드로 그러면 시장의 흐름들 섹터별 흐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오늘 주목할 키워드 첫 번째는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일반 공모청 이야기 오늘 내일 이틀간 이어지죠. 기관 수요 측에서는 뭐 장 상황이 조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조를 보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이야기 또 관련주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제 9일, 10일 일반 청약이 되고 18일 증시 입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뭐 지금 공모가 6만 5천 원 기준으로 한다면 시가총액이 약 4조 9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상장 당일 최대폭 상승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2조 9천억까지 올라갈 예정이 있고요. 단순 가정에서 기관 공모 중에 30-40%가 보호예수 미확약 물량이 되는 걸로 가정한다면 유통 주식 비율은 약 14에서 16% 정도 추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200 조기 편입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 후 15거래일간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종목 50위 이내, 즉 약 6조 원 정도 내외에서 움직인다면 조기 편입이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조기 편입이 결정될 경우에는 2월달 동시만기일 코스피 200 지수가 편입이 됩니다. 아마 지난번 SK 바이오팜보다는 실적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부각된 부분이 많죠. 그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보다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적면에서 뛰어나는 점에서는 고점이 좀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고요. 과거 이제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3조 8천억 정도로 평가받고 상장 직후 3일 동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탄탄한 실적 바탕으로 좀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마 시장에 대한 그 자금 쏠림이 좀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여급 기업이 이제 처음으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시장이 더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 자금이 좀 더 쏠리면서 여러 가지 단기 자금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 더 급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어떤 분위기는 좀 더 지난번보다 좀 더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일단은 뭐 수급이 올린다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전체 펀드 포트 편입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뭐 SK 바이오팜을 포함한 뭐 SK 뭐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셀트리온을 포함한 바이오 대장주들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구간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다른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이 단기적으로 조금 나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뭐 청약 제도도 좀 개선이 됐고요. 청약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전반적인 매도 기조인데요. 외국인들이 사는 것 중에 이제 은행주가 포함되어 있고 금리 상승, 은행주, 보험주, 은행주들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들어갈 만한 은행주가 있을까요? 네, 어차피 지금 탑 티어들은 결국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한 KB금융, 신한금융의 탑 티어들인데요. 뭐 말씀드렸듯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 전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지만 좀 더 올라갈 것을 봅니다. 연간 단위로 따질 때는 1.7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지금 글로벌 IB들은 10년물 국채금리 기준 2%대 정도까지 가더라도 일단 무리는 없다. 근데 2.1 정도까지 가면 인계치이기 때문에 다소 좀 조심하자라는 정도 수준에서 리포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불어
더불어서 한 1, 2년 사이에 충분히 2%대까지 추라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NIM 그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이익단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주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보험주보다는 은행주가 좀 더 2분기나 1분기 실적단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등하기 때문에 은행주가 탑픽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금융지주가 상대적으로 KB금융이나 신한지주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PR이 4%대 정도 수준이지만 뭐 KB금융이나 신한금융 5%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금융지주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좀 더 좋고요. 다만 이제 지금 대형 시중은행보다는 지금 지방은행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요. 아마 지금 BNK금융이라든지 DG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3배 수준입니다. 3배 수준이고요. 4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PBR도 0.2배, 0.23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대형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들이 상당히 지금은 주가가 오히려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 비율이라든지 실적 등을 봤을 때는 대형주보다는 지방은행들의 탄력, 상승 탄력도가 훨씬 더 높게 이야기되고 있고 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DGB 금융지주라든지 BNK 금융지주도 상대적으로 대형 시중은행보다 싸다는 관점에서는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은행주 매매 패턴이 최근에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 아마 지금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가 15%로 연기금 수급 효과까지 지방은행들, 중소형 지방은행들이 좀 더 연기금 수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탑픽으로는 DGB 금융지주 말씀드리고 싶고요. BNK 금융지주까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은행주 가운데 관심주 DGB, BNK 금융이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봄바람 타고 보복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백화점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그 시장의 축도 좀 옮겨오죠. 눈여겨보시는 섹터 종목은요. 네, 뭐 결국 지금 보복 소비에 따른 내수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연간 해외여행을 가서 쓰는 돈이 50조에서 60조 정도 됩니다. 이 돈이 국내에 풀린다면 내부적으로 지금 내수에서 지금 풀린 돈이 연간 한 360조 원 시장이기 때문에 50조에서 60조 정도의 해외 수행 여행 수요가 국내에서 내수로 돈이 풀리게 된다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연간 14%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수주의 강세는 여지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뭐 지난주에 뭐 오픈했던 현대백화점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여의도 쪽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탑픽을 이루고 있는데 신세계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이유는 명품관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점 때문에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백화점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명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신세계 쪽에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세계를 포함한 현대백화점 탑픽으로 가져가실 때 주가가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지금 편의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홈쇼핑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주말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화장품 관련된 부분도 소비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에서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지금 1월에서 2월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4분기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가 전년비 30%나 급증했습니다. 2분기 대비 성장폭을 지난해 키웠다 볼 수 있겠고요. 한국의 1월에서 2월 대중국 화장품 수출이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1, 2월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코스맥스와 같은 종목들은 화장품 브랜드나 OEM, ODM사는 보셔야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지금 극단적으로 좋으면서 주가가 또 극단적으로 싼 게 LG생활건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일부 좀 오버밸류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리 지금 그 프리미엄 라인에서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고 PER 같은 경우도 지금 2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PER 40배가 넘습니다.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어찌됐건 실적으로 봤을 때 탑픽으로는 LG생활건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 더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화장품이 잘 팔리면 면세 쪽이 좋고 인천공항에 대한 부담이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호텔신라가 더 나빠질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는 아주 긴 호흡으로는 지금은 사볼 만한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역시나 뭐 소비와 관련된 쪽의 비중들을 조금 두어야 되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